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정성원입니다. 제가 제 유튜브에서 그 통계 기초 통계 강좌를 시리즈로 해서 여러 개를 많이 올려 놓았습니다. 그것도 만든 지가 꽤 오래됐는데 이번에 제가 책을 하나 내게 된 계기로 다시 기초 통계에 대해서 몇 개의 강좌를 한번 가르치면서 녹화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계기는 뭐냐면 제가 최근에 에메랄드 퍼블리싱이라는 출판사에서 책을 내게 됐는데, 책을 제가 쓴 건 아니고 제가 편집을 했는데, 그 책 이름은 Fast Shift of Edward L. Fink 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인데, 이 책은 이분은 제 지도 교수였고, 근데 최근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 Fast Shift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은퇴 기념 논문집 뭐 이런 뜻이고, 그래서 Well Lived Life of a Scholar. 그래서 이 책을 저랑 또 에드 핑크의 또 다른 제자랑, 그리고 그분의 이제 와이프 데보라 사이 교수가 우리 세 명이서 한 50여 명한테 부탁을 해서 원고를 받아서 이 책을 썼고, 챕터 1에 보면, 이 챕터 1은 이 책 제가 편집을 했는데, 챕터 1은 이분의 이제 일대기를 우리가 전기를 저랑 이제 여기 왕취 제자가 썼고, 이제 이 챕터 2에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에드워드 핑크의 리서치 연구랑 뭐 교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글을 썼는데, 저도 챕터를 하나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가 이제 에드워드 핑크 교수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이 배웠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 핵심적인 게 기초 통계. 통계도 어드밴스드 통계도 많이 배우고, 구조 방정식도 정말 자세하게 수학적으로 제가 이분한테 배웠지만, 제가 가장 감명이 깊었던 거는 통계의 기초 개념에 대해서 이분이 이제 굉장히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러나 아주 단순하면서도 강력하게 그 개념들을 가르쳐 줬고, 원리들을. 그래서 저는 그때 한번 딱 들은 이후로 지금까지 이제 잊어버리지도 않고 잘 이해를, 그때 기초 통계를 거의 완벽하게 제가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꼭 이 내용 가르치는데, 이 챕터의 제목이 뭐냐면 Things I have learned from Ed Fink. 내가 Ed Fink한테 배운 거 so far, 지금 그때 살아계실 때였는데,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correlation matrix, matrices 라고 하고, 두 번째 것인데, 지금 이번 시간에는 correlation에서만 일단 제가 설명을 하고, 아마 다음 시간에 matrices, 이게 같이 연결된 건데, 이 matrices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geometry of statistics 이렇게 나가는데, 그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챕터는 이게 오픈 액세스이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유튜브에 그 링크에다가 공개를 해놓을 테니까, 이거를 그냥 다운받아서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읽으시면 되는데, 되게 압축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요 유튜브 강좌랑 곁들여서 보시면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제목은 사실은 어디서 따온 거냐면, 이 제레미 코헨이라고 통계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있죠. 거두고, 그분이 1990년에 American Psychologist라는 그 유명한 잡지에 Things I Have Learned So Far라는 그 아주 유명한 에세이를 쓴 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제가 약간 차용해서, 그 논문에서 제레미 코헨이 왜 통계의 유의미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펙트 사이즈나 파워나 그게 더 중요한가, 이런 얘기를 굉장히 재밌게 이제 적으신 그게 Things I Have Learned So Far라는 건데, 제가 Things I Have Learned So Far, 첫 번째는 correlation matrices라고 했는데, 이 correlation은 상관관계죠. 상관관계의 개념을 확실하게 알면 사실은 통계의 기초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거의 완벽하게. 왜냐면 correlation이란 그 안에
네? 이걸 공부하기 위해서는 다른 통계 기초 개념들에 대해서도 이해가 돼야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평균, 표준 편차, 그다음에 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variance, 분산이라고 하는데, 그다음에 covariance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또 잘 알아야지 이거 이제 코릴레이션을 잘 알게 되는데, 그래서 그걸 각 개별적으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꺼번에 코릴레이션을 통해서 딱 아는 게 중요해요. 그다음에 이제 메이트리시스는 뭐 우리나라 말로는 행렬표라고 그러죠. 행렬표. 근데 뭐 그래서 요것에 대해서도 자세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요걸 보는데, 앞에 이제 시작을 하면 뭐 맨 처음에 이제 뭐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면 나는 하여간 뭐 그 에드핑크에 대한 에피소드도 이야기하고 제가 뭘 많이 배웠다. 응? Here I reflect on a few of the memorable learning experiences. 내가 정말 기억하는 어떤 그런 배움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correlation table이라고 되어 있는데, correlation table, 상관관계 테이블. 그래서 이제 제가 제 경험을 적어놨는데, 사실 제가 한국에서도 석사를 했기 때문에 그때도 통계 공부를 혼자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통계가 뭐가 뭔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뭐 통계를 굉장히 높은 뭐 복잡한 통계를 실제로 하게 됐지만 이 정확하게 이 통계 기초 개념들이 이해가 잘 안 됐는데, 제가 그 수업을 듣게 됐어요. 그게 이제 80쪽에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수업 제가 영어가 안 돼서 그 수업을 드랍을 했어야 되는데 취소를 했지만, 제가 청강해도 되겠냐고 해서 이제 구석에 앉아서 좀 조용히 보기만 했는데, 우와, 그 통계 기초 개념을 그렇게 정말 간단하게, 예? 정말 심오하게 설명을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게 이분이 하나의 표로 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자, 여기 보면 테이블 표 13-1이 나오는데, 거기 Professor Fink's Correlation Table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요게 맨 처음에 이게 가장 우리가 가장 간단한 경우로 보면 correlation이라고 하면 상관관계니까,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두 개의 변수 간의 variable이라는데, 두 개의 변수, x라는 변수가 y의 변수 간의 두 개의 어떤 직선적인 관계성이 어떻게 되는지, 뭐 그거를 보는 게 상관관계예요. 근데 그러니까 처음에 일단 최소한 두 개의 변수는 있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표를 그리는데, 자, x라는 변수가 있고 우리가 이제 y라는 변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그럼 우리 데이터죠. 데이터가 있어야 분석을 하니까. 그래서 변수가 있고, 변수 말고 또 이 값이 있어야 되는데, 변수에 대한데, 그 값이라는 건 뭐냐면 특별한 어떤 케이스에 대한 거예요. 케이스. 이게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자, 이거 사실은 정확하게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변수란 무엇인가, 뭐 이걸 원래 잘 이해를 해야 돼. 근데 제 유튜브에 보면 변수란 무엇인가라는 그런 제 유튜브 영상이 있습니다. 변수라는 거는 두 개 이상의 값을 가질 수 있는 어떠한 개념도 다 변수가 돼요. 근데 키, 뭐 하이트, 키가 대표적인 변수예요. 근데 왜냐하면 키라는 그 단어에는 어떤 특정한 대상에 따라서 뭐 크다 작다라고 값을 부여할 수도 있고, 170cm다 뭐 아니면 뭐 6피트다 값을 부여할 수 있죠. 다른 값을 부여할 수 있는 게. 근데 그래서 어떤 성질이나 어떤 특성을 우리가 특성의 수준을 표시할 수 있는, 하게 하는 그런 어떤 개념들이 다 변수예요. variable.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거기에 이제 변수를 표시하는 대상이 있겠죠. 이게 세 명의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게 키면 A라는 사람의 키가 있겠죠.
그 B라는 사람의 키, C라는 사람의 키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 Y는 그래서 몸무게라고 합시다. 근데 그래서 몸무게도 있고 이렇게 하면 하나의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걸 데이터 일단은 이걸 다 데이터라 그러는데 네? 이걸 데이터 이것도 데이터 매트릭스라 그래요. 데이터 매트릭스 아니 데이터든지 매트릭스든지 이런 걸 다 그 여기 이제 뭐 두 개, 뭐 세 개가 있고 두 개, 3x2 표잖아요. 근데 그 표들을 다 우리가 매트릭스라고 불러요. 근데 나중에 제가 좀 더 설명하겠지만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간단히 설명해서 170이다. 아 A라는 사람의 키는 170cm다. 뭐 이런 그런 하나의 어떤 우리가 그걸 디스크립션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의 기술이라기도 하고 다른 말을 정보라 그래. 근데 하나의 정보잖아요. 이 정보는 항상 뭐가 있냐면 모든 정보에는 대상이 있고 예? 대상의 어떤 특정한 특성이 있고 variable이 있고 그리고 값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value라 그래. 근데 예? 그래서 이 모두 우리가 분석한 이런 표현은 뭐가 있냐면 object 대상이 있고 variable이 있고 value가 있어요. 근데 이 표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정보에는 누가 똑똑하대 그러면 누구 object 똑똑하대 똑똑함 뭐 smartness 아니 intelligence 예? 똑똑하대 똑똑함이 매우 높은 거죠. 근데 높다 그게 value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숫자가 들어가겠죠. 이렇게 뭐 근데 몸무게는 80kg이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정보들을 쫙 취합을 해놓은 게 그러면 이게 데이터인데 그래서 우리가 굳이 이제 데이터를 하면 거기서 또 더 높고 더 유용한 정보를 뽑을 거 아니에요. 근데 대표적인 정보가 뭐냐면 X와 Y 간의 상관관계가 얼마나 되는지 뭐 이런 걸 관계가 얼마나 되는지 이렇게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렇죠. 그래서 이걸 하는데 관계라는 게 우리가 그 어떤 변수와 어떤 변수의 관계를 알면 그거는 굉장히 강력한 하나의 지식이 돼. 예? 그래서 키랑 몸무게는 어떤 관계일까? 예? 사실은 우리 많은 데이터 분석해 보면 키랑 몸무게의 관계를 알 수가 있어요. 네, 관계. 그러면 관계를 알면 우리가 이제 그 사람 키가 얼마나 되면 몸무게를 얼마나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일단 상관관계인데. 이제 관계성은 여러 가지 또 관계성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이고 가장 간단한 게 뭐냐면 직선적인 관계. 아주 단순하게 직선적으로 얘가 이만큼 오르면 얘는 그러니까 얘랑 선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관계가 높을까? 뭐 관계 높다 낮다 아니 관계가 정적일 수도 있고 관계가 부적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보는 게 우리 이제 상관관계인데 그래서 지금 하는 건 코릴레이션을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상관관계를 실제로 구할 수 있어야 돼. 수학적으로 산수로. 근데 우리가 굳이 이제 그거를 쓸 일은 없지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번 구할 수도 있어야 돼. 근데 사실 구하는 게 어렵지 않아. 되게 간단해. 왜냐면 케이스가 많으면 복잡하지만 케이스가 3개만 있다. 그러면 사실 그냥 손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고 이거 하는 와중에 깨닫게 돼. 뭐를? 통계의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돼. 그래서 3명이 있는데 이제 가장 간단한 숫자를 이용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테이블 13-1에 보면 X라는 변수가 있고 Y라는 변수가 있는데 X라는 변수는 A라는 대상에 대한 값이 뭐냐면 1이야. 그 다음에 B에 대해서는 4야. 이해되죠? 그리고 얘는 7이야. 이런 데이터가 있다고 칩시다. 키랑 몸무게 관계일 수도 있고 키랑 지능과의 관계될 수도 있고 키랑 지능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근데 키랑 지능과의 관계 별로 없겠죠. 근데 관계性별로 없겠죠. 근데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키랑 지능은 사실 관계가 없는데 키랑 지각된 지능과는 관계가 있어요. 이 지각된 지능은 딴 사람이 봤을 때 쟤가 얼마나 똑똑할까? 그럼 키가 크면 사람들이 조금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상관관계가 재밌는 우리 지식을 많이 제공하기도 하는데 자
y는 3, 2, 10. 네? 요런 아주 간단한 데이터가 있다 칩시다. 근데 그럼 우리가 상황을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요 구하는 단계가 있어요. 근데 요 테이블을 조금씩만 확장을 하면 상관계가 여기서 딱 구해져 우리가. 예? 우리 거기까지 한번 가보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근데 이제 요 가는 과정이 우리가 여기서 수학 우리 상관관계라고 하면 원래 공식이 됐거든. 근데 그래서 공식을 막 적용하면 되는데 여기서 공식을 쓰지 않고 직관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이 표를 이용해서 이제 이 관계 값을 구하는 거고 실제로 통계 프로그램들도 이런 방식을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다음 시간까지 배우면 확실히 알 수 있는데 이제 몇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일단 먼저 이 변수에 대한 이 변수 값 x라는 변수에 대한 값들의 합과 평균을 구해야 되는데 그래서 모든 데이터를 매치고 얻었다. 그러면 이 통계라는 이 숫자는 우리 통계를 한다고 하면 뭐 어떤 그룹에 대한 정보를 요약하는 게 첫 번째 통계의 기능이에요. 근데 성균관대학교 전체 학생들의 키는 얼마일까? 그게 만약 요약하는 거거든. 그 그룹을. 그래서 여기 그룹이잖아요. 근데 그룹이 이 변수에 대해서 어떨까를 우리가 요약적으로 정보를 한번 뽑아보는 건데, 근데 처음이 뭐냐면 처음에 일단은 이 합을 구해봐야 돼. 자, 합이 얼마일까요? 근데 12. 그 다음에 이거 합을 구하는 이유는 사실은 뭘 구하기 위해냐면은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이거는 썸이라고 해서 썸 시그마인데 이거는 수학에서 합이라는 거고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한 거지. 평균은 어떻게 구해요? 근데 평균은 평균은 이제 개수만큼 나누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평균적으로 여긴 값은 4예요. 근데 이 그룹은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얻으려고 한 거고 이거는 뭐 굉장히 간단하죠. 근데 그래서 이게 뭐다? 이게 평균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든 통계의 맨 처음은 어떤 한 집단에 대한 특정한 변수에 대한 대표적인 값, 이걸 센츄럴 텐던시라 그래요. 근데 뭐라 그러지? 뭐 한국말로 아니 센츄럴 텐던시는 대표값을 찾는 거야. 대표값. 근데 대표값은 평균 말고도 중간값도 있고 뭐 최빈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게 평균이고, 자 요것도 평균을 구하면 되겠죠. 어렵지 않지. 5, 10, 15. 평균은 뭘까요? 근데 5.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해지는데 평균을 구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른 두 번째 스텝은 뭐냐면 이 데이터를 좀 더 단순화시켜 보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그 이유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어떤 한 그룹에 대해서 어떤 한 그룹 집단에 대해서 집단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건 평균인데 사실 어떤 집단이 있을 때 평균은 똑같아도 그 집단이 완전히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건 평균이 4인데 다 4야 전부 다. 어떤 거는 4인데 하나는 1이고 하나는 4고 하나는 7이야. 그러면 두 그룹은 평균은 같아. 야, 똑같은 그룹이네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그래서 평균 말고도 또 다른 어떤 우리 통계가 필요하죠. 근데 그게 뭐냐면 이게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이 값들이 모여 있는지 아니 퍼져 있는지, 그게 통계는 정말 중요해. 근데 그거를 우리가 넓게 이야기해서 분산이라고 그래. 분포, 분산. 그래서 우리 두 가지 필요해. 야, 중심이 어디야? 그리고 중심으로부터 쟤네들은 얼마나 퍼져 있어, 얼마나 뭉쳐 있어. 두 가지 필요한데, 근데 그걸 하기 위한 첫 번째 스텝은 뭐냐면 각각의 값들을 평균에 대해서 다시 표시해 보는 거예요. 근데 평균과 얼마나 떨어져 있을까?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편차라고 불러요. deviation. 그래서 이 표에 보면 deviation of x라 해서 dx라 표시해. dx. deviation of x. deviation of x는 뭐냐면 얘는 평균으로부터 얼마 떨어져 있지? 마이너스 3. 음으로 3칸 정도 저 멀리 있는 거야. 그렇죠? 여기는 얼마일까 근데? 0. 여기는 얼마일까 근데? 3.
다 합치면 얼마가 될까요, 근데? 이거 합치면, 에? 합치면 0이네, 그쵸? 이게 항상 0이 나와야 돼. 이게 0이 나올 수밖에 없어. 이거 편차를 구하면. 그래서 여기 이 부분 내는데 우리 에드핑크 교수는 항상 이게 0 남 체크해서 셀러브레이션. 이게 뭐냐면 0이 나오면 여기까지 우리가 계산하기 다 맞은 거야, 근데. 종종 틀려, 근데. 이게 쉽게 틀리는데 0이 나왔다는 건 우리가 무지하게 잘한 거야. 그러면 셀러브레이션. You so good. 근데 요 숫자랑은 편차인데 편차는 뭘 이야기하면 야 너는 평균 밑이야.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편차 자체가 되게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만 봐서는 뭐가 뭔지 모르잖아 우리가. 이거 점수 높은 낮은지 알 수가 없죠. 근데 이 편차를 보면 야넌 평균 몇이야? 넌 평균이야. 넌 평균 이상이야. 뭐 이 정도는 알 수 있죠. 근데 더 구체적으로 야 평균보다 얼마나 높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데 그거 알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지. 그런 방법인데 그건 좀 더 이야기하고 dy도 구할 수 있겠죠. y의 편차 이게 얼마예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여기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여기는 5. 5 다 더하면 0 오케이? 그러면 0이 나와야 돼. 예? 그래서 통계를 보면 요거를 이제 디비에이션인데 편차들인데 요거를 이제 뭐냐면 우리 원래 데이터라 그래요. 로우 데이터, 원래 데이터. 요거는 디비에이션 표, 디비에이션 매트릭스. 통계는 다 몰라 이걸로 해. 이걸로 이게 중요해. 이게 원래 분석하기가 간단하고 다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있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뭐냐면 얘네들이 이 숫자가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는데 전체로 봤을 때는 이게 데이터 값들이 뭉쳐 있는지 아니면 퍼져 있는지를 알고 싶은데 그러려면 그 거리들 떨어지는 거리들의 평균을 내면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마이너스도 있고 플러스도 있기 때문에 더하면 무조건 0이 돼. 그래서 거리 평균을 구할 수가 없어. 그렇죠? 그래서 절대값을 이용하면 되겠죠. 예? 절대값을 이용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이거를 제곱을 해주는 거야. 제곱을 해도 똑같이 다 제곱을 하니까 얘랑 뭐 공평하지 근데. 그리고 제곱을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다 평균을 구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면 거기다가 스퀘어 루트를 씌워버리는 거야. 한번 제곱을 가지고 스퀘어 루트 쓰고 그런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 스탠다드 통계에서 항상 뭐냐면 요 디비에이션을 편차를 제곱을 해 항상. 제곱을 하면 얼마냐? 이게 얼마야? 9, 0, 9죠. 이걸 딱 더해 얼마야 근데? 18. 나눠 얼마야 근데? 나눠 3으로 평균을 구해. 6. 이게 6이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근데 6이. 그래서 자 이거를 제곱을 했지. 제곱을 해가지고 다 더해서 뭐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얼마나 평균적으로 얘네들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에 대해 평균적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에 대한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자 이것도 마찬가지. 근데 요거는 이제 개수가 많으면 무조건 커지는 거니까 요게 특별히 의미가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이 숫자가 크면 클수록 얘네들이 많이 떨어져 있는 거야. 근데 막 분산돼 있어.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다 모여 있는 거야 얘네들이. 근데 여기 이름이 있는데 이거 이름이 분산이라 그래. 분산. 영어로는 뭐라 그래요? 네, 우리 영어로 이제 많이 쓸 텐데 영어로 뭐냐면 variance라 그래. variance. 그래서 얘는 뭐냐면 variance of x라 그래. variance of x. variance of x는 어떻게 쓰느냐? 일단 뭐 여러 가지 이걸 일단은 우린 여기에 통계를 하다 보면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때 3으로 나눌 수도 있고 아니면 n-1이라 해서 2로 나눌 수도 있어요. 근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대부분 통계를 할 때는 표본을 사용하기 때문에 n-1을 써야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모집 이게 원래 그냥 전체 데이터를 생각하고 제가 3으로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표시하냐면은 분산이라고 그러고 variance 영어로는 variance라고 그러고 그래서 variance of x variance of x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시그마 스퀘어 x라고 해요. 근데 왜냐면 우리가 한번
제곱을 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제곱이 여기 있는 거야. 시그마 스퀘어 오브 x 같은 말이야. 근데 예? 샘플일 때는 s 스퀘어 x 이렇게 써. 근데 s 요건 모든 여기 모집단일 때는 그리스 문자를 쓰고 요게 그냥 표본일 샘플을 사용할 때는 로마자를 쓰는 거지. 근데 하여간 요 제곱이 있어야 돼. 왜냐면 우리가 제곱을 한번 했잖아요. 근데 그래서 요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뭐다? 요거는 이제 얼마나 이제 분산되는지를 보여주는데 스퀘어된 값이다. 그쵸? 아시겠죠? 요것도 이름이 있어. 요거는 단순하게 이름이 뭐라면 sum of square라 그래서 이거는 SS야. SS. SSX sum of square x. 여기가 가게 당연히.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거를 variation이라고 그래. variation of x. 근데 이게 스퀘어 되기 때문에 한번 스퀘어 했잖아. 다시 한번 그걸 다시 그 리버스 해줘야지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스퀘어 반대가 스퀘어 루트니까 제곱근이니까 제곱을 해줄 수도 있어. 이렇게 아니 제곱근을 씌워서 스퀘어 루트 오브 스퀘어 루트 오브 6. 요게 뭐냐? 요게 우리가 표준 편차라 그래. 표준 편차. SD라고 써. 또는 다른 말로 뭐라 쓰냐면은 시그마 x. 왜냐면 요거 여기다 스퀘어 루트를 씌워주면 이게 없어지잖아. 근데 아시겠죠? 그거는. 자, 그래서 시그마 x라 그래. 시그마 x는 뭐다? 표준 편차다. 이 표준 편차는 대략적으로 뭐 하냐면은 얘네들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을까라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그래서 평균적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을까? 데이터가 어떻게 생기냐면 데이터가 막 우리가 데이터가 이제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어떤 점수는 또 많을 거 아니야. 어떤 점수의 케이스는 적겠지. 주로 평균 쪽에 이 케이스들이 많이 쌓여 있어. 근데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서 평균 대부분 데이터들이 이런 식으로 단순해서 그럴 수 있는데 여기가 평균이 있겠지. 평균적으로 얘네들 모든 게 평균적으로는 평균적으로 떨어져 있는 데는 어딜까? 근데 요게 양수 쪽에서는 한 요쯤이 평균적으로 떨어져 있다고. 평균적으로.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게 one standard deviation이에요. one standard deviation. 다른 말로 one sigma라 그래. one sigma. 이걸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네거티브 one standard deviation이야. 평균적으로 요만큼 떨어져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래서 평균적으로 떨어져 있는 거 그 평균적인 거리를 뭐 정확하지 않지만 평균적인 거리를 one standard deviation이라고 해서 그 이름을 표준 편차다. 표준 편차라는 건 뭐야? 표준화 시킨 거지. standard deviation을. 그래서 재밌는 거 뭐냐? one sigma잖아. 근데 two sigma 하면 얼추 거의 끝까지 와. two sigma 하면. 응? 3 sigma가 여기 있어. 이건 다 똑같아. 어떤 데이터든지 1 시그마, 2 시그마, 3 시그마 하면 거의 끝까지 가는데 그럴 수밖에 없지. 왜냐면 1 시그마가 평균이니까 이쪽으로도 평균, 저쪽으로 평균이니까. 그래서 요게 있고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도 얘를 마이너스 3 하면 마이너스 3 하면 얘가 평균 아래구나. 편차니까 알 수가 있지만 얘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모르겠지. 그러니까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는. 근데 얘를 표준 편차로 계산할 수 있어. 근데 표준 편차로 얘가 루트 6이 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루트 6으로 나누면 얘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숫자가 여기 있다. 1 시그마 이만큼이다. 얘는 2 시그마보다 더 높구나. 알 수 있죠. 근데 2.1 시그마다. 표준 편차로 2개 하고 더 멀리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렇게 우리가 그 숫자만 봐도 의미를 딱 알 수가 있어. 얘는 거의 끝에 있구나. 여기에. 얘는 거의 끝. 뭐 마이너스 이렇게 0.5% 밑에서 0.5%에 있구나. 얘는 뭐 상위 5%에 있구나. 상위 1%에 있구나. 그거를 딱 알 수가 있어. 어떻게? 얘를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혹시 들어봤어요? 근데 그런 값을 뭐라 그러는지? 어떤 디비에이션, 편차를 표준 편차로 나눠줘. 그러면 그걸 표준화 시키는 건데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표준 점수라고 불러. G 스코어.
G 스코어. 그래서 이것도 알고 지나가는데 G 스코어라는 건 뭐냐면 모든 거를 어떠한 디비에이션 있잖아요. 근데 디비에이션을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나눠준 거야. 시그마로. 예? 그래서 어떤 원래 값은 얘가 10이야. 근데 표준 편차는 5야. 그러면 얘는 G 스코어가 2야. 예? 2라는 건 뭐냐? 여기 있는 거야. 여기에. 예? 굉장히 높은 거지. 예? 그럼 아 너는 한 상위 5%에 있겠구나. 알 수가 있어. G 스코어를 보면. 그래서 요거는 뭐라 부른다? 요걸 표준 편차, 표준 점수라고 불러. G 스코어. 예? 표준 편차. 들어봤죠? 표준 편차. 이걸 표준화한다 그랬는데 요거는 그냥 대충 알고 계시고 자 dy도 똑같은 걸 해야 돼. dy의 스퀘어를 구해보는 거죠. 얼마야 근데 이게? 4. 얘는 9. 얘는 25. 다 더하면 얼마예요? 여기 나오잖아. 그렇죠? 38. 38은 sum of square of y 근데 같은 세 개 케이스인데 얘는 18인데 얘는 38이야. 얘는 이거 뜻한 바가 뭐야? 얘는 멀리 막 서로 막 떨어져 있는 애들이야. 얘도 평균을 우리가 이제 3으로 나눠 봅시다. 개수로. 그러면 38분의 아니 3분의 38 하면 12.67이 나와. 이게 보면. 예? 12.67이 뭐다? 이게 중요해. 이걸 뭐냐? variance라고 그래. variance of y. 분산. 예? y 분산이 12.67이야 근데. 얘는 6인데 얘는 12.67이야. 얘는 2배 정도 더 떨어져 있는 거야 근데. 그리고 얘를 스퀘어 루트를 하면 12.67을 하면 여기 값이 얼마나 나오겠어 그때. 이거 9면은 3인데 16이면 4고 3.4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3.4 정도가 얘 표준 편차인 거야 근데. 표준 편차는 뭐냐면 야 니네들은 한 3.4 정도로 정적으로 떨어져 있거나 아니 음수로 떨어져 있는 거야 근데 여기가 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4다. 너는 데이터가 3.4다 이렇게 본 거지. 자 아시겠죠? 이렇게 여기에 벌써 콜레이션 구하기 전인데 보면 여기까지 중요한 이제 통계 가장 기초적인 컨셉트 나오는데 사실은 나중에 뭐 베리언스나 서무, 엑소, 스퀘어나 뭐 이거 나중에 공부를 더 따로 해야 되지만 뭐 이 정도만 알아도 돼. 근데 여기가 첫 번째 스텝, 두 번째 스텝, 세 번째 스텝, 근데 마지막에 스텝이 또 있어. 그다음에 뭐냐면 얘는 두 번째는 얘랑 곱해주는 거야. dx를 dy랑 곱해줘. 편차끼리랑 곱해서 정확히 쉽게 곱해서 더해서 뭘 해보잖아. 근데 그러면 x랑 y 안에 직선적인 그 관계성을 알게 돼. 응? 자 이게 얼마냐? 얼마야 근데 얘는 6 얘는 0 얘는 15 더하면 21 예? 21 또 21을 뭐라고 하냐면 얘는 sum of square x라 하잖아. 그렇죠? 예? 얘는 sum of square y 얘는 sum of product라 그래. 곱한 걸 product라 그러거든. sum of product xy가 돼. sum of product xy. 자 sum of product xy. 그다음에 요거를 3으로 나누면 7이잖아요. 근데 7. 예? 7은 이름이 또 있어. 7은 얘는 뭐라고? variance of x. 예? 얘는 뭐야? variance of y. 얘는 뭐라면 covariance라고 하는데 covariance x and y. 그래서 얘는 어떻게 쓰냐? 아까 variance는 이렇게 시그마 스퀘어로 쓴다 그랬죠. 아니면 샘플일 때는 s 스퀘어 이렇게 variance. 근데 covariance는 어떻게 쓰면 covariance는 x, y 이렇게 쓰면 돼. 이게 covariance야. 아니면 s 쓰든지. 여기 시그마인데 시그마 x, y 하면 x, y 프로덕트야. 프로덕트. 얘는 곱했으니까 얘는 x 스퀘어고 얘는 x, y니까. 그래서 요거를 뭐 이렇게 표시해. 요게 뭐냐면 covariance. 응? 공별량이라고 해요. 공별량, 공분산. 예? 공분산. 우리 통계하면 다 이름이 뭐 analysis of covariance, 공분산 분석. 다 이걸 분석한다는 거야. 근데 이거를. 근데 이게 뭐 내가 지금 뭐 자세히 이야기할 수 없지만 이걸 곱해서 더하면 이 관계성을 알게 돼. 근데 이게 얘네가 이게 뭐 단순하게 하면 이게 양수가 나오면
이 양의 관계에 있어요. 직선적으로. 직선적으로. 그래서 제 유튜브 보면 왜 그렇게 되는지 이야기가 되는데 음이면 음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0이면 아무 관계 없어. 0이면 아무 관계 없어. 그래서 이제 뭐 잠깐만 이야기하면 뭐 x랑 y의 관계를 이런 그래프로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x가 예를 들어서 x가 1일 때 얘는 3이다. 그렇죠? 그다음에 뭐 4일 때는 2더라. 그다음에 또 7일 때는 10이더라.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얘를 직선적인 관계를 구한다고는 뭐 이게 좀 세 개밖에 없어서 애매하긴 하지만 이런 선을 가운데로 이렇게 패턴을 그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여기에 다 숫자가 있고 여기에만 숫자가 다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다 곱하면 다 양수가 돼. 얘도 곱하면 양수가 돼. 얘도 곱하면 양수가 돼. 그래서 여기랑 여기랑 뭐 둘 다 있을 때는 양의 관계인데 다 곱해서 더하면 되게 높은 그 양수가 나오는 거지. 근데 여기랑 여기만 있으면 얘도 곱하면 다 이게 음수거든. 얘도 곱하면 다 음수니까 합하면 음이수가 크게 나는 거야. 근데 여기도 숫자가 다 골고루 숫자가 있어. 골고루 숫자가 다 있으면 데이터가 있으면 x랑 y는 무슨 관계 있는 거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야. 여기도 있고 얘 높을 때 여기도 있고 낮아도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아무런 관계 없는 거지. 얘네들은 다 더하면 다 캔슬 아웃돼서 제로가 돼. 그래서 이거를 이제 피어슨이라는 사람이 찾아낸 거지. 이렇게 해서 곱해서 더하니까 뭔가 이게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있더라. 그래서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거지. 7이라는 숫자. 7이라는 숫자가 이게 x랑 y와 간의 어떤 직선적인 관계를 하나의 숫자로 유학적으로 딱 보여주는구나 라고 할 수. 자, 근데 여기서 이거 뭐라고? 이게 코베리언스. 이게 베리언스, 코베리언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sum of square x, sum of square y, sum of product x, y 이렇게 됐는데 이게 있는데 요 7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냐면 이 7은 이거만 받고 이게 높은지 낮은지 알 수가 없어. 사실은 이 직선적인 관계가 높다는 건 어떻게 하냐면 모든 숫자가 다 선 위에 다 이렇게 놓이면 무제의 관계가 높은 거야. 근데 약간 퍼져 있으면 관계가 좀 낮고 이렇게 하는데 얘가 높고 낮고는 오리지널 할 때 여기 숫자가 원래 뭐 키를 표시할 때 센티미터를 표시할 수도 있고 미터를 표시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럼 숫자 단위가 달라지지. 숫자 단위가 달라지면 이건 자동적으로 변해. 그래서 이것만 봐서는 x와 y 관계가 높은지 낮은지를 알 수가 없어.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느냐? 표준화 시켜주면 돼. 표준화를 딱 시켜주면 뭔가 이제 우리가 한 방에 알 수가 있어. 근데 표준화 어떻게 시켜주냐? 아까 내가 잠깐 이야기했는데 표준화라는 건 뭐냐면 뭔가가 아까 디퍼런스가 있을 디퍼런스를 표준 편차로 나눠주니까 G 스코어가 나왔잖아 이렇게. 그쵸? 아까 그러니까 표준 편차를 이용하면 이것도 표준화를 시킬 수 있어. 그래서 7을 여기는 지금 내가 어떻게 variance of x가 아니 covariance. 자, covariance x는 y. 그러니까 covariance x는 어떻게 쓰면 covariance x는 y거든 이렇게. 이제 covariance x를 내가 요게 standard deviation of x야. 근데 standard deviation x는 뭐냐면 표시 어떻게 하면 standard deviation x 이렇게 표시하거든. 근데 그쵸? 여기 스퀘어가 있으면 variance가 되고 요 standard deviation x잖아요. 근데 자, 얘를 standard deviation x로 나눠줘. 이렇게 나눠줘. 근데 얘만 있는 게 아니잖아. 얘도 있잖아. 그래서 standard deviation y, 그러니까 standard deviation 표준 편차 x랑 표준 편차 y를 곱해. 그 다음에 곱한 걸로 나눠주는 거야. 그래서 7을 루트 6이랑 루트 16분의 12.67로 나눠줘. 그럼 이게 콜레이션이야. 근데 콜레이션은 뭐냐면 여기서 콜레이션이라는 거는
콜레이션 정의를 알 수 있는데 자, 이게 딱 우리가 딱 기억을 하려면 콜레이션에 대한 정의가 뭐냐? 이걸 좀 잘 갖다 치고 칩시다. 그래서 오늘 기억해야 될 거, 오늘 기억을 해야 될 거는 자, x 두 변수 간의 직선적인 리니어한 선적인 관계성, 릴레이션십을 아는 첫 번째 우리의 그 통계 수치는 뭐냐면 코베리언스야. 코베리언스. 예? 코베리언스에서 XY 쓰지? 예? 코베리언스. 코베리언스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근데 코베리언스는 표준어가 안 됐어. 단위에 의존을 해. 예? 그래서 우리가 봐서는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낸 게 코릴레이션인데, 코릴레이션은 뭐냐면 표준화된 코베리언스는 뭐냐? 어? 이거를 뭐라 하냐면 코릴레이션이라고 그래. 코릴레이션. 표준화시킨 거야. 자, 그래서 스탠다다이즈드, 스탠다다이즈드 코베리언스가 코릴레이션이다. 그래서 코릴레이션은 뭐냐면 코베리언스 X는 Y를 스탠드 디비에이션 X, 스탠드 디비에이션 Y로 나눠준 거다. 그래서 이게 코릴레이션이야. 코릴레이션은 뭐라고 쓰면 R로 써. R. 코릴레이션 R. 코릴레이션인데 코릴레이션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얘는 완전히 네거티브 릴레이션십에 딱 있을 때 마이너스 1. 완전히 플러스인 관계에 있을 때는 어떻게? 플러스 1. 모든 건 그 사이에 있어. 그래서 R은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까지 딱 있는 거야. 그래서 숫자만 보고 딱 알아. 점 9야? 뭐야, 무지하게 높네. 마이너스 점 뭐야? 음의 관계인데 뭐 중간쯤 있네. 마이너스 점 9의 릴레이션십에 있어. 와, 무지하게 음의 관계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 텐데 일단 여기까지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해. 근데 그래서 통계 그 상관관계는 뭐냐 누가 물으면 상관관계는 표준화된 공분산이죠. 공분산이라는 거는 두 개 디비에이션 곱해서 더한 sum of product, sum of product를 평균화시킨 거지. 그게 공분산이 코베리언스. 스탠다이즈드 코베리언스가 코릴레이션이다. 그래서 코릴레이션을 쉽게 이렇게 구할 수 있어. 근데 이렇게 구하면 그거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이다. 이걸 알기 위해서는 뭐 우리가 이런 평균을 구하고 디비에이션을 구한다. 그 다음에 디비에이션을 제곱을 해서 더해서 나눠주면 베리언스 오브 x, 표준 편차도 구하고 이렇게 해서 맨 마지막 스텝으로 product of deviations. 그래서 sum of product. 이거는 covariance. 그다음에 covariance 표준화 시키면 correlation. 자, 그러면 우리가 81페이지까지 한 거야. 81페이지 공식의 13.2를 보면 RXY, correlation X and Y는 covariance X and Y를 standard deviation X랑 standard deviation Y로 나눠준 거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꺼주세요.